매트릭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액션으로 가득 찬 이 공상과학 영화에 우리 모두가 열광했던 게 199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듯이 속편은 팬들과 비평가들 모두에게 전편만한 감격을 안겨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3부작 전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식견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당연하겠지만 스포일러 나옵니다. 먼저 핵폭탄급 스포일러로 시작할게요. 네오는 기계예요. 사람이 아니라 인체에 배양된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기나 한가요?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진짜 놀라운 결말은 애초에 기계가 그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좋아요, 다시 정리해보자고요. 매트릭스 레볼루션에서 스미스 요원이 배의 선원 중 한 명인 베인을 제어하는 것처럼 네오는 어떤 사람의 육체가 긴 잠에 빠져있는 동안에 그 몸속에 주입된 겁니다. 그리고 모피어스가 상징적인 붉은 알약으로 그를 깨우면 더 원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기계가 그걸 원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충분히 생길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매트릭스는 첫 번째가 아니라 사실 6번째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릴로디드에서 아키텍트가 네오에게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사이클에는 네오처럼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부팅해줄 그 사이클만의 더 원이 있었죠. 매트릭스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고 재부팅할 더 원을 요구할 때까지 각 사이클은 약 10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계들이 단순히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인공지능을 창조해내서 재부팅하기가 훨씬 더 쉽도록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 대신 매트릭스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선택 능력을 가진 더 원을 창조했죠. 그래서 각 사이클에서 더 원은 매트릭스를 재부팅하지 않고 파괴해버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오가 정확히 그것을 선택하죠. 결국은 소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계들과 협상을 해야 했지만 말이에요. 엄청난 자유의지네요. 뭐 어쨌든요. 중요한 건 기계가 실제로 자유의지가 있는 더 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시온에 의해 조직된 인간혁명군은 매트릭스를 거부하고 붉은 약을 복용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반면에 기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내부에 가두어 둘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기계들은 매트릭스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비밀조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 원이 바로 그 요원이고요. 다른 인간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네오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은 그가 실제로 인간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는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자유의지와 인간의 느낌과 감정 등을 가졌죠. 기본적으로 풀 패키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안에는 한 가지 추가적인 부분이 더 있는데요. 그게 그가 수행할 부분, 즉 프라임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가 매트릭스를 재부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처럼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이 기계라는 것도 모르는 기계인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인간 세계를 탐험합니다. 인간의 의식을 가진 네오는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며 다른 사람들과 온갖 유대를 맺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계들은 이 모든 것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일부 사람들의 행동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오를 관찰하면서 그가 매트릭스를 재시작하기 위해 소스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일단 그가 소스에 오게 되면 그들은 그에게서 모든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마침내 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말만 쉽지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네오가 마침내 아키텍트에 도달했을 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해버리거든요. 그 선택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와 그 안의 모든 주민들, 즉 인간과 프로그램 모두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미스 요원과 함께 이야기는 다시 미궁으로 빠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먼저 아직도 네오가 구원자 더 원으로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간의 사이클에 있던 더 원이 5명이나 되잖아요. 무엇이 그를 다른 더 원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걸까요? 답은 전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네오는 전임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유사했습니다. 재부팅 할 때마다 기계가 매트릭스를 조정해서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결함이 시스템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오가 나타난 거죠. 장엄한 음악 큐. 네오를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사실 그가 내리는 선택입니다. 첫째로 그는 기계가 재부팅을 요구할 때 매트릭스를 재부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완전히 엉망이 돼서 기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한 파격적인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기계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인간들은 이성이라는 게 없는 건가 싶기도 했겠죠. 그리고 사실 인간 중 몇몇은 확실히 그렇기도 하죠. 이 모든 것 때문에 다시 스미스 요원의 문제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스미스 요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는 다른 매트릭스 사이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라클은 매트릭스의 주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이 자유는 아늑한 작은 캡슐과 프로그램에 있는 인간들이든 기계로부터 숨거나 특별히 기계에 의해 그런 상황에 놓인 인간들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스미스 요원은 그러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이며, 그의 목적은 처음에는 인간과 오염된 인공지능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해 스스로가 오염돼 바이러스 같은 존재로 변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매트릭스의 무엇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됐고요. 그래서 아키텍트는 네오에게 소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매트릭스를 재부팅하라고 지시합니다. 아키텍트는 네오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거든요. 하지만 네오는 슈퍼맨처럼 트리니티를 구출하느라 모든 것을 망치고, 한편 인류의 운명도 얼떨결에 봉인합니다. 혹은 봉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미스 요원은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베인의 속임수도 있죠. 네오는 스미스를 없애고 싶어하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계들은 정말로 그를 말살시키고 싶어하고요. 스미스 요원이 별로 인기가 없네요. 그쵸?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오가 독특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간 전례가 없었죠. 그는 단순히 모든 것을 파괴하고 7번째 주기에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드는 대신에 스스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것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네오는 자신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인간과 기계의 평화를 요구합니다. 빠르게 방향을 잡은 기계들도 이 제안에 동의하고요. 아니,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달리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체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범인을 잡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제가 아직 다루지 않은 꿀잼 소식 하나가 더 있어요. 알다시피 3부작 전반에 걸쳐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이끌며 생각하게 만드는 힌트와 상징들이 그것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네오가 기계가 만든 인간-기계 혼종임을 보여주는 온갖 단서들도 널려있죠. 첫 편에서는 이런 힌트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거기서 네오는 단순히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희망의 등불로 비춰집니다. 매트릭스 릴로디드에 가서야 관객들은 그가 정확히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안심을 처음 받습니다. 네오가 아키텍트를 만났을 때 분명해지는데요. 그의 코드는 인간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레볼루션에서 네오가 자신의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길이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두 눈을 모두 잃었는데도요. 그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도 기계를 볼 수 있고 실제로 기계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죠. 특히 매트릭스 밖에서는요. 매트릭스 밖은 진짜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긴 컴퓨터 코드가 아니라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네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게다가 자기 스타일로 멋지게 말이죠. 결국 6번째 더 원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완수합니다. 그는 인간과 기계들 사이의 평화를 확립하고 시온이 몰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유지되게 하고 매트릭스를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와, 진짜 생산성 끝내주네요. 어쨌든 네오의 선택과 노력 덕분에 기계들은 마침내 진화하여 비논리 이면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바로 인간의 감정을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네오 이후로 더 이상의 더 원은 없을 거라는 거죠. 네오가 아키텍트와 이전에 선택된 자 5명이 완수하지 못했던 일을 끝냈으니까요. 500년간의 숙제였었죠. 자, 어떤가요? 우리가 머리를 극적이며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이제 설명됐어요. 하지만 저의 소소한 이론이 100% 정확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매트릭스 3부작의 결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요는 일단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항상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